안녕하세요. 저는 17년차 플로리스트 세종프레리의 대표 임지슬입니다. 플로리스트는 꽃을 가지고 아트를 하는 사람들을 플로리스트라고 합니다. 플로리스트는 플라워 플러스 아티스트의 합성어이고요. 그래서 플로리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플로럴 디자이너 아니면 플로럴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크게 5가지를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많은 분들이 플로리스트는 어떤 직업이냐, 나도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은데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플로리스트의 활동 영역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플로리스트가 이제 활동하는 분야를 제가 크게 5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꽃집의 역할이 있고요. 교육 분야가 있고, 이벤트 분야, 디스플레이, 그리고 작가나 기능 연기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면, 꽃집 하면 옛날에는 제가 시작했을 때는 2002년도에는 꽃을 사려고 하면 꽃집에 꼭 가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가 되면서 인터넷의 발달로 활성화가 되면서 요즘에는 꽃을 사러 꽃집에 사람들이 안 와요. 진짜 물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전화 아니면 DM, 카톡으로 주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온라인 꽃집이 있을 수가 있고요. 꼭 1층에 있지 않아도 2, 3층에 또는 1층이 아닌 곳에 위치하는 꽃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꽃집에서도 교육이 10인 이하는 학원이 아니더라도 꽃을 가르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자연과학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전문 학사가 있고, 학사가 있고,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그 심화 학습이 가능하고요. 이제 정말 학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꽃꽂이 교육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화센터는 우리나라에 많죠. 그래서 백화점에도 있고 그냥 사사 문화센터도 있고 해서 문화센터에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째 분야는 이제 이벤트 분야인데요. 이벤트 분야는 웨딩 아니면 돌잔치, 어떻게 보면은 방송이나 지명 광고도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하루 동안은 찍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벤트 영역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방송 또는 무대 장식이 있겠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상업 공간 영역에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건데,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 백화점 아니면 뭐 레스토랑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에 일주일에 2번씩 가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나 기능 연기인 분야는 사실 제가 해보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다른 4가지 분야는 저희 회사에서 하는 분야이긴 한데, 친구 플로리스트 보면 기능 연기인 공부를 해서 대회에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작가로도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17년 동안 꽃집을 했으니까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층에도 있어봤고 2층에도 있어봤고 지금은 또 3층에도 있어요. 지하에도 저희가 작업실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치를 여러 군데 저희가 해봤는데, 이제 1층 꽃집을 했을 때 그냥 제 생각에는 손님들이 바로바로 오시니까 그 만나서 바로 이제 해드리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손님과 만났을 때 좀 즐거움이 있어요. 막 계속 얘기를 들어주고 이래서 꽃을 사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소소한 대화를 하는 즐거움이 1층은 있고, 그리고 2층에 위치하면은 이렇게 광고를 이제 온라인으로 잘 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층에 알아서 올라오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꽃집을 창업을 하고 나서는 1층에 있었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옮겼더니 오시는 그 빈도가 확실히 줄더라고요. 근데 2층에 저희가 있었던 이유는 교육을 이제 2층에서 하고자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사시는 분들은 없지만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손님을 직접 만날 기회는 없지만 바로 저희가 판매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교육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 분야이고 제가 관심이 아주 많이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1대1 교육부터 이제 그룹 교육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창업반, 디자인반
아니면 취미반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게 돼서 학교에서도 교육 분야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분야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약간 좋아하는, 선호하는 분야가 저희 플로리스트 안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처음에 제가 플로리스트가 됐던 계기는 처음에 이제 그 파티를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팠더니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었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 파티에 갔는데 꽃장식이 진짜 웅장하게 돼 있었는데 이걸 누가 하는지를 몰랐어요. 사실 꽃집의 사람들은 꽃을 파는 사람들인 줄만 알았거든요. 사실 그때는 그때 파티를 보고 제가 너무 사랑에 빠져서 꽃과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이벤트 디자이너로 처음에는 그 시작을 함께 했었어요. 웨딩이나 아니면 돌잔치, 뭐 광고 촬영 이런 거를 처음엔 주로 했었고요. 요즘에는 클래스나 워크숍 위주로 제 선호 분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기획한 워크숍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바뀌는 거를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이제 시즌별로 크리스마스가 된다든지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 디스플레이를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도 예전에 그 백화점 크리스마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3일 동안 그 백화점에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밤에 이제 들어가서 월요일이 휴점일인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밤에 들어가서 월요일 하루 종일 자고 잠 한숨도 안 자고 화요일 아침에 이제 개점하기 바로 전까지 전층을 디자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이거는 사실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가는 게 맞죠? 플로리스트가 되려면 사실 대학교에 가면 좋죠. 화해 디자인과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꼭 이렇게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저는 화해 디자인과를 나왔어요. 저는 오클랜드 칼리지랑 케이플마너 칼리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석사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환경원예학과로 이제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학문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플로리스트가 되려면 뭐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학사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항상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간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플로리스트가 되려는 자격 조건이 딱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활동을 하시다가 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예를 들어 포토그래퍼였다가 플로리스트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잡지 기자였다가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식으로 너무 다양한 그 백그라운드에서 플로리스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해야 플로리스트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근데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플로리스트는 어떤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네, 누구나 다 플로리스트가 될 수는 있다. 과거에 저도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돼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당연히 그냥 막연하게 학교를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제 물어본 적은 없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학교를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신기하다 생각해보니까 왜 나는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화해 디자인과를 찾아봤고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저는 어떤 전문 분야에 전문인이 되려면 그 학문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 디자인과를 찾아봤던 것 같고 그래서 화해 디자인과를 졸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귀국을 해서 호텔에서도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던 것 같은데 저처럼 뭔가 이렇게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 정석대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플로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워크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때 이게 사실은 창의적인 부분이잖아요. 창작 능력이 되게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학문으로 배우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을 천재들을 만났을 때 이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진짜 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지? 왜냐면 저는 옛날에 꽃을 볼 때 디자인으로 이제
디자인 요소 원리를 따져가면서 이거는 뭔가 틀린 작품, 맞는 작품 이렇게 사실은 배웠었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은 채점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때 이제 이 디자인 할 때는 꽃이 몇 송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 밸런스나 아니면 컬러 조합 이런 거에 약간 어떻게 보면 채점 기준이 있었어서 답이 있었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오랫동안 제가 하다 보니까 답이 있는 학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플로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능력이 있으면 뭐 어떤 자격증에 꼭 수반돼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진짜 말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애매하기도 하고 어려운 분야이기도 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고 어떤 분은 조각가였고 이런 식으로 다른 예술 영역 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굳이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본인이 독학을 해서 플로리스트가 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예술은 어쨌든 그 디자인의 뭐랄까 색채 감각이나 이런 게 결국엔 하나잖아요. 디자인의 소재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쨌든 다 같은 예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봤을 때 제가 부러웠던 점은 다른 분야의 예술에서도 전문가였고 지금 이 꽃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또는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되게 정말 창의적인 생각들을 내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사실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는 꽃을 공부할 때 뭔가 꽃책을 보고 꽃만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미술이나 아니면은 뭐 음악, 그런 영화 이런 정말 다른 부분, 네, 여행이나 이런 부분도 네, 열심히 좀 뭔가 더 많이 접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유명한 학원 또는 아니면 집 앞에 있는 꽃집 뭐 이런 거 다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접하는 함에 있어서는. 그래서 내가 이게 재미있고 아니면 소질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처음 장소는 어디가 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흥미가 있다, 내가 소질이 있다라는 걸 느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중요하죠. 그 다음 선택은 중요한데 선생님의 이력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책으로만 공부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실무로만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책으로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론이나 이런 내용은 되게 잘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창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드리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무로 이제 이 전문 기술을 익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궁금해하는 이론적인 부분은 못 긁어줄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어쨌든 상담은 무조건 가셔야 되고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만 보고 사실 큰 돈을 들여서 수업을 듣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들 상담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담을 가보시면 선생님들한테 궁금하신 부분들을 물어보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로 시작을 하셨고 다른 어떤 기관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그 누구보다 또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내가 흥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선생님이 어떤 일을 그동안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를 먼저 보고 이제 상담을 가셔서 궁금하신 부분을 확실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 선생님이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어쨌든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 선생님의 이력, 뭐 이 선생님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내 감성과 저 선생님의 감성이 맞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분위기의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저 선생님은 전혀 다른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러면 아무리 그 선생님이 뛰어난 뭐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나랑은 맞지 않는 선생님일 수 있어요. 본인의 성향과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내가 원하는 선생님을 골라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플라워 디자인은 그분들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이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어차피 컨택을 하신 거일 테니 그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고 선생님의 생각과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투나 이런 게 나랑 맞다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등록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원데이 클래스가 요즘에 또 많아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 들어보시고 그 정규 과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5가지 영역을 모두 다 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꽃집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웨딩도 하고 있고, 이벤트도 하고 있고, 광고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네요. 근데 저처럼 다 이렇게 모든 분야를, 왜냐면 제가 이 모든 분야를 하다 보니까 또 저는 육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 모자람을 사실은 느껴요. 그래서 네, 뭐 이건 안 할 거야, 할 거야 이런 거는 지금부터 결정하시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상품을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든지, 가르치는 분야가 아직 누군가의 앞에서 시연을 한다든지 이런 게 부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성향에 따라서. 그랬을 경우에는 네, 교육 분야를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분야를 결정하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클래스에만 치중하는 스튜디오가 있고, 판매에만 치중하는 스튜디오가 있고, 이벤트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상품 하나도 안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한 분야를 집중해서 하시는 것도 네,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19년에 네, 플로리스트가 활동하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플로리스트가 된다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이 됐을 것 같아요. 이번 편은. 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플로리스트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방법이 없다예요. 솔직히 정해진 방법이 없다. 네. 학교를 갈 수도 있고, 학교를 안 가고 다른 경험으로 플로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너무 사실 제가 만났던 많은 플로리스트들의 백그라운드가 너무 다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직업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사실을 하고 보면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많은 분야를 알고 있어야, 이해하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렇게 정석이라고 하는 그런 스텝을 통해서 플로리스트가 됐는데, 그 시간과 돈이 되게 오래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을 걸쳐서 됐는데 그러지 말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사실 17년 동안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저는 뭐 제가 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 저는 제가 시작했던 나이는 22살, 3살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30살 넘으신 분이 30살 넘게 되면 이미 다른 경험과 이런 게 쌓여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학교를 갈 필요는 없어요, 또. 근데 물론 학교를 가는 게 만족스러우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모르겠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이유가, 이 사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사람 질문하는 사람의 나이대나 아니면 경험의 수치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저에게 DM을 주세요. 아니면 상담을 하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그 17년의 경험으로